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 제3강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한 20여 가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것들이 뭐길래 그것들로 인해서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강의는 어렵습니다. 이전 영상 1강, 2강부터 차례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가 되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1, 2강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초를 보시려면 그 1, 2강 강의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초 복습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환율의 개념이 뭐였죠? 환율이란 두 화폐 간의 가치의 상대적 평가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의 살림 규모가 커지면 우리 돈 원화가 강세가 되고, 상대 통화가 예를 들어 달러라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됩니다. 반대로 미국이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의 살림 규모가 커지면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가만히 있는 원화는 또 달러 대비 약세가 됩니다. 또 우리 한국이 가만히 있는데도 미국에 무슨 일이 생겨서 미국 살림살이에 문제가 생기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또 가만히 있던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됩니다. 이렇게 환율은 두 나라의 통화, 즉 화폐 간의 상대적 가치의 비율입니다. 1997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모든 통화가 다 약세, 가치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달러도 엔화도 다 가치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엔화가 달러보다 덜 하락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달러의 입장에서 보면 엔화는 강세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헷갈리기 쉬운 숫자가 들어간 용어의 정리를 좀 해봅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000원인 경우와 1달러가 1,500원인 경우에 우리 원화가 강세이고, 다른 말로 평가절상, 환율은 하락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곳일까요? 네, 바로 1달러 1,000원인 경우입니다. 1달러 1,500원인 경우보다 적은 돈, 1,000원으로 1달러를 사니까 우리 돈이 1달러 1,500원인 경우보다 강한 것입니다. 즉 1달러 1,000원일 때의 원화가 강세입니다. 그러면 1달러 1,500원인 경우는 1달러 1,000원인 경우보다 원화가 약세입니다. 가치가 약하니까 더 많이 줘야 달러와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돈이 비교적 더 많은 쪽이면 원화가 약세가 됩니다. 다른 말로 평가절하, 원화 가치 하락, 환율은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리 돈이 더 적은 경우는 원화 강세, 평가절상, 원화 가치 상승, 환율은 하락했다고 또 표현합니다. 자, 헷갈리기 쉬운 생기초 꼭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률, 즉 GDP 성장률입니다. GDP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한 국가 내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소비 전체, 투자, 그리고 순수출액. 순수출액이라는 것은 수출에서 수입액을 빼는 것이죠. 이 전체 총액이 성장률입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금리, 즉 이자율입니다. 세 번째가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2021년 이후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특히 석유라든가 곡물 가격이 상승했고요. 또 팬데믹으로 인한 과다 돈풀기로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이리하여 물가 상승이 심했는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금리를 쫓아서 들어온 해외 자금의 유입이 달러 강세를 만들었죠. 그래서 환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 억제를 위한 금리 상승이 달러 강세를 만들었다. 그러한 기저인 물가 상승의 씨앗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과거의 아르헨티나는요, 연 100%가 오르는 물가로 인해서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페소화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기 전에 다른 통화, 즉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급증하여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터키도 물가가 전년 대비 80%까지 오르면서 터키 리라화 가치가 2023년에는 60%까지 하락했습니다. 또 이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50%까지 인상하기도 했죠. 현재는 리라화 가치는 전년 대비 37%까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가 국제무역 수지가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나라가 무역 수지 흑자로 인해서 수출로 벌어온 외화가 국내의 화폐와 교환되는 과정에서 국내의 화폐 수요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인위적으로 환율의 강세를 막고 환율의 약세화를 유지한 사례가 바로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적 약탈 경제에서 50년대 한국전쟁의 특수로 인해 60년대부터 7, 80년, 심지어 90년대까지 경제가 한때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수출 강국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엔화는 매우 낮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일 무역 적자가 심해지자 미국이 일본의 당시 달러엔 환율이 260엔이던 것을 강제적으로 절상을 강요한 경제사적 사건이 85년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한 2년 만에 일본 엔화는 달러당 130엔이라는 절반으로 가치 상승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미국이 일본을 죽이려고 일부러 일본 엔화의 가치를 강제로 절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외화를 많이 벌어왔으면 엔화 가치가 절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절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낮아야 수출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자 합의는 강제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절상을 억제해오던 엔화를 절상을 하라고 하는 권고적 합의였고, 이후 G5 회원국들과 일본은 엔화 절상의 노력을 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의 환율 정책입니다. 크게는 고정환율제냐, 변동환율제냐, 관리변동환율제냐, 그래서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개입의 여부가 환율의 변화를 자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요즘 정치인 트럼프 당선이 달러 강세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 원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를 자극할 것이고, 또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또 유동성을 자극해서 물가를 높이고, 또 해외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여서 생산 기지화하면 해외의 돈이 미국에 몰려들어서 달러 강세화를 만들 것이다 라는 설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트럼프 시대의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달러 약세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 무역수지 적자를 벗어나서 흑자 길을 열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렵게 되자 미중 무역전쟁을 벌입니다. 관세로 중국을 보복을 합니다. 그러자 중국도 관세로 맞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19년 말에 미중 합의를 하고 미국의 농산물을 중국이 구매하는 걸로 합의를 합니다. 그 후로 달러는 강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는 실제로는 유연한 대처를 한 편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입니다. 중동 전쟁, 유가를 자극하여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되죠. 특히 한국은 남북 대치 상황이고 전쟁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2500에서 2600을 헤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본 니케이 지수가 38,000포인트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성이 국가 경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덟 번째는 금융시장의 흐름도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또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또 아홉 번째는 원자재나 천연자원 가격이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달러로 결제를 하는 석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달러의 수요 확대와 감소가 생겨서 달러가 강세가 되기도 약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타국의 통화 환율에 영향을 또 줍니다. 10번째는 투자자의 심리, 집단 심리죠. 시장 예측이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는 해당 국가의 국민의 지식 능력과 시민의식, 민주주의 성숙도가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세계 선도적 지식 기반 대기업의 대부분이 미국의 기업이죠. 또 노벨상을 많이 받은 학자들이, 지식인들이 미국에 또 대단히 많죠. 이런 것이 바로 달러가 강세인 중요한 이유입니다. 12번째로는 국방력이 강한 나라의 화폐 가치는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죠. 13번째로는 경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단체, 학자 및 분석가들의 역량이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환율로 인한 위기들 뒤에는 경제부 공무원들과 학자 및 분석가들의 잘못된 분석과 오판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 9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10월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일어난 금리와 환율의 분석과 전문 투자가 집단의 예상에서 오판으로 인한 커다란 투자 손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제 분석가들이 미국의 경제가 불확실하거나 침체할 것으로 최근까지도 전망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은행도 미국 경제의 전망을 별로 밝지 않게 보고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0월 말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2.8%로 발표되고 고용은 예상을 넘어서 28만 명이라는 예상 밖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4.2%로 내려가던 시장금리의 대표 미국제 10년물은 다시 4.3%로 올랐습니다. 다음 미국의 4분기 성장률도 예상해 본다면 지금의 고용률을 선행지표로 해서 4분기를 보면 연말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4분기 성장률도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자칫 미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있다면 또 1회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는 무조건 시장금리 인하를 유인할 것이고 그래서 침체나 최소한 불확실성을 유발할 것이다 라는 분석의 잘못된 문제입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이와 같은 판단에서 단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런 판단한 투자가들이 투자를 한 결과는 매우 실패작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직전의 시장금리는 3.6%였고 지금은 4.3%입니다. 10년물이면 0.7% 차이가 10년에 곱해지면 7%입니다. 환율을 볼까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이후 오히려 달러 강세로 1개월간 약 5%가 상승했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예측으로 한국의 기관 투자가들, 은행이나 보험사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연금, 기금, 자산운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것이고 그 피해 금액이 막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대채권 투자 시, 즉 미국의 국채에 투자할 때는요 수천억 원 또는 1조, 2조, 조 단위로 투자를 합니다. 환율 5%와 금리 7%는 12%입니다. 이들은 환율이 하락하고 금리도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투자했다고 보는데 정반대로 올라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1조 원의 12%가 1개월 손실액입니다. 예를 들어 1조 원을 미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는 12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 이 상황이 8개월만 지속되어도 투자 원금 1조 원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준금리 인하가 무조건 시장금리 인하를 가져오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무조건 달러 약세를 가져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 경제교과서, 그것도 고정환율 시대, 근본위 시대적 관점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GDP 성장률의 예측입니다. 환율 예측이 어렵지만 GDP 성장률은 어지간하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고용률이 좋고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좋고 또 물가를 봐가면서 시장 금리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번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에 베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지금처럼 달러 강세를 지속하면 오히려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은 금리를 찾아서 미국으로 돈이 나갈 수 있고, 한국은 돈 부족이 생기면 시중 대출 금리가 바로 상승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바로 올 것이니까요. 실제로 예금 금리가 내리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초부터 차근차근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눈여겨 공부하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정도로 하겠는데요. 오늘은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에서 GDP 성장률 분석과 금리와 물가 등 몇 가지에 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점점 깊이 있는 공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반복만이 천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반복하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멋진 부자, 품격 있는 부자, 그리고 명석한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